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8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이제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트에서 당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우리 이제 분석 작업 문제를 보게 되면 1번하고 2번하고 크게 두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1번 문제가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 필터에 대한 그 문제가 나왔어요. 이 두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우리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왔더니 아무 데이터도 없어요. 그때 우리 첫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외부 데이터 원본으로 해서 정보 검색점 ACCDB 파일에 보게 되면 정보 검색 결과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그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리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하고 위치는 그림을 이제 참조해서 설정하래요. 그리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문제의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우리 문제 그림 봤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지금 이곳에 이제 값들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된 거죠. 그때 이 값은 우리 중간 30%, 기말 40%, 중간 30%, 기말 40%, 중간 30%, 기말 40% 하고 이렇게 전부 다 이제 합계로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돼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간하고 기말 이 두 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값들을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때 합계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만들어 주면 돼요. 그때 이런 각각의 값들이 전부 다 이제 표현이 될 때 이렇게 이제 행방향으로 싹 다 이제 표시가 됐죠. 해서 지금 값들이 지금 이곳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그때 이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게 우리 행인데 그때 왼쪽에 보니까 학번 2라는 것도 있고요. 학번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학번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학번 2라는 거를 우리가 조금 이따가 만들어 줄 거예요. 해서 지금 이 그림에는 학번 요거 이제 하나가 우리 행으로 이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값들의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거요. 위쪽에 있는 얘네들이 전부 다 이제 열에 해당하는 건데 그때 남이다 여다 성별이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위에 보니까 이름하고 이곳에 써져 있어요. 얘가 이제 필터에 해당하는 거요. 그래서 지금 이 피벗 테이블에는 필터 하나, 행 하나, 그리고 열 하나, 그리고 값 두 개 그렇게 이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때 우리 이제 피벗 테이블이 시작하는 그 위치는 행과 열이 시작하는 곳이요. 그곳이 지금 A의 3번 셀이죠. 그래서 우리 A의 3번 셀부터 피벗 테이블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피벗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이제 A의 3번 셀부터 시작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니까 A의 3번 셀을 먼저 찍고 시작할게요. A의 3번 셀을 먼저 선택해주고 문제에서 정보 검색점 ACCDB 파일에 정보 검색 결과라는 그 테이블을 이용하라 그랬어요. 문제상에서 어떤 열들만 이용해라 그 문제가 아니죠. 어떤 특정 열들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을 때는 요 ACCDB 파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면 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열을 이용해라 그런 말이 없을 때 그런 지상이 없을 때는 우리가 삽입이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삽입이라는 요 메뉴 이제 찾아가고요. 맨 앞에 보게 되면 이제 표가 있고 피벗 테이블이라고 따로 있죠. 그래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 만들게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어요. 그때 맨 위에 보니까 분석할 그 데이터를 선택해라 그렇게 이제 나타났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분석할 그 데이터가 정보 검색점 ACCDB 요 파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이제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연결 선택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연결 선택 여기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기존 연결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어요.
그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더 찾아보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파일을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뜨는데 우리는 지금 기본 모의고사를 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당 경로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C 드라이브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길벗 커맨드 1급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우리는 엑셀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엑셀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기본 모의고사 문제 풀고 있으니까 기본 모의고사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랬더니 기본 모의고사 그 폴더에 들어있는 모든 파일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정보 검색점 ACCDB 요 파일이요. 그 파일이 지금 이곳에 있죠. 그래서 요 파일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여기서 이제 열기만 이제 땅 하고 클릭해 주면 돼요. 그랬더니 연결 이름에 정보 검색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파일 이름이 이렇게 이제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이제 아래쪽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그 위치를 선택해라 그렇게 떴는데 우리가 아까 A의 3번 셀을 찍고 들어왔죠. 찍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분석 작업 1번 시트에 A의 3번 셀이다 이렇게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정할 건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고 화면 오른쪽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필드하고 이렇게 이제 창이 떴습니다. 그때 우리 요 XX 파일, 요 ACCDB 파일에 들어있는 모든 열들이 이곳에 싹 다 이제 다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런 이제 각각의 열들을 우리가 이제 필터다, 열이다, 행이다, 값이다 이곳에 쭉쭉쭉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면 되는데 우리 문제 그림 다시 한번 더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중간하고 기말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값으로 이제 사용해 주면 되죠. 해서 값에다가 중간이다, 기말이다 요 두 개 필드를 갖다 놔주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행으로 사용할 거는 이제 학번이요. 그리고 열로 사용할 게 이제 성별이고요. 그리고 이름은 이제 필터로 이제 사용을 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제 중간이다, 기말이다 이런 합계가 이제 화면상에 표현이 될 때 지금처럼 행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우리가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필터에 들었던 게 이름이었으니까 이름이라는 거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필터에다가 이렇게 이제 가져다 놓고요. 그리고 학번이 이제 우리의 행으로 이제 사용된다 그랬죠. 해서 학번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행에다가 이렇게 이제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되고 성별은 우리 이제 열로 사용한다 그랬죠. 해서 성별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열에다가 이렇게 이제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값으로 사용할 거는 중간하고 기말이요. 해서 중간이라는 거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 값에다가 이렇게 이제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기말 요것도 이제 쭉 드래그해서 중간 밑에다가 가져다가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 값에다가 이렇게 이제 두 개 이상의 필드를 갖다 놓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시그마 값이라는 게 생성이 된다고요. 근데 요 시그마 값이라는 게 생성이 될 때 열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죠. 해서 중간이다, 기말이다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라고요. 근데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는 이 값들이 이제 표현이 될 때 행 방향으로 표시가 됐다고요. 해서 요 시그마 값이라는 거를 우리가 행에다가 이제 갖다 놔주면 돼요. 해서 시그마 값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우리의 행에 학번이 있죠. 그 학번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해서 값을 이제 표현할 때 행 방향으로 표시해 주세요. 그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행 방향으로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중간하고 기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합계가 나타나는 게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고서의 레이아웃하고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서 싹 다 이제 설정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 그때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것 중에서 이메일 셀을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고 맨 위에 이제 메뉴 중에 우리 디자인이요. 디자인에 우리 레이아웃에 보게 되면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따로 있죠. 해서 우리 보고서 레이아웃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달라. 여기 이제 두 번째 거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개요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요 두 개의 지상을 싹 다 처리해 준 거요.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학번 필드요. 학번 필드의 첫 번째 그 글자가 A면 A반이다. B면 B반이다. 그리고 C면 C반이다. 그렇게 그룹을 이제 설정하고 그림을 참조해서 하위 수준 표시 여부를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룹 설정부터 하자고요. 그러면 학번 중에서 A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들이요.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싹 다 블록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다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설정해주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그룹에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이제 그룹 1이다.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이제 우리 B로 이제 시작하는 그 학번들이요. 그 학번들을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싹 다 이제 설정을 다 해주면 됩니다. 해서 B로 시작하는 게 지금 여기까지니까 요만큼 이제 블록으로 설정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그룹에서 클릭이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룹 2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고 그리고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보니까 C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는 지금 요 데이터 요거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만 있을 때는 따로 이제 그룹 지정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그 위로 이제 쭉쭉쭉 올라가서 이제 그룹명 좀 바꾸자고요. 그룹 1이라고 써져 있죠? 자, 요 셀을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수식 입력줄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룹명이 써져 있는데 얘네는 이제 A반이다. 요걸로 이제 그룹 이름을 써주면 되겠죠? 해서 그룹 1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 A반 하고 이렇게 두 글자를 써주고 엔터요. 그랬더니 A반 이렇게 이제 나타났죠? 그리고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서 그룹 2번 요 셀 요거 이제 찍어주고 똑같이 우리 수식 입력줄에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B반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B반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엔터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이제 그룹 세 번째 거 여기 이제 C030 하고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얘를 이제 선택하고 여기서 이곳에 써져 있는 거 요거 이제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 C반 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A반이다, B반이다, C반이다 해서 여기 이제 그룹 설정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참조해서 하위 수준 표시 여부를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문제 그림 잠깐 보자고요.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A반이다, B반이다, C반이다 요것만 표시가 됐죠. 학번 이곳에 뭐 학번이 어떤 건지 그게 전혀 표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 거는 A반, B반, C반하고 그룹 설정을 다 하긴 했는데 이 학번 이곳에 모든 학번이 다 표시가 됐다고요. 요걸 이제 없애주면 됩니다. 해서 이런 학번들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중간에 보면 우리 확장 축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체 필드 축소라는 거 있죠? 해서 전체 필드 축소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학번이 아까는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나타나지 않았죠. 그러면 지금 요 이제 지상 싹 다 이제 다 처리가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중간 30%, 기말 40%그 필드를 그림같이 10학계 비율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지금 이제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 이곳에 전부 다 이제 퍼센트로 그렇게 이제 나와 있죠. 얘가 이제 11개 비율로 그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이렇게 이제 값들이 나온 거예요. 요거는 이제 똑같이 만들어라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간 30%의 그 값이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들어있죠. 요런 셀들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값 표시 형식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 보면 계산 없음도 있고요. 총합계 비율이다, 열합계 비율이다, 행합계 비율이다 라고 해서 여러가지 이제 비율들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때 문제에서 열합계 비율로 나타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열합계 비율 여기서 이제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했더니 중간 그 점수에 대해서 이렇게 열합계 비율로 싹 다 이제 표시가 다 됐죠. 그러면 기말 것도 이제 해야죠. 기말 데이터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값 표시 형식에 들어가서 이것도 열합계 비율 지금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이제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열합계 비율로 싹 다 이제 다 표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마지막 지상도 싹 다 이제 문제를 다 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다 풀었으면 이제 내가 작성한 이 피벗 테이블과 문제 그림상에 있는 피벗 테이블을 싹 다 이제 비교를 다 해 주셔야 돼요.
해서 맨 위에 이제 이름 모두 그렇게 돼 있는 거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이런 제목들도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고, 그리고 지금 이곳에 A반, B반, C반 하고 전체 학계 중간 30%, 전체 학계 기말 40%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도 싹 다 이제 다 비교를 다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 나타난 것도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고, 이런 값들도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비교를 해 줘야 돼요. 그렇게 이제 비교했을 때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피벗 테이블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 지상을 이제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가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왔더니 지금처럼 표 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라. 그거죠. 그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 기능을 이용해서 D의 3에서 G의 24번 그 영역에서 라고 했어요. 우리 D의 3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중간에 이 28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G의 24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과제 점수의 그 마지막 그 데이터까지요. 그 데이터까지 싹 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이 영역에서 학생별로 이제 중간이다, 기말이다, 출석이다, 과지다 하고 이렇게 이제 4개 점수가 전부 다 이제 들어있죠. 이 4개 점수의 그 합계가 100 이하가 되도록 제한 대상을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여기에는 지금 우리 점수의 그 합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 sum이라는 요 함수를 사용해서 이 4가지 점수의 합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게 이제 100 이하가 되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문제 제시한 그 영역이요. 그 영역들을 싹 다 이제 우리가 블록으로 전부 다 이제 설정한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라는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게 되면 우리 데이터 도구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곳에 있죠. 해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데이터 유효성하고 대화 상자가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우리 설정이라는 곳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제한 대상하고 모든 값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sum이라는 그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제한 대상을 사용자 지정 요걸로 이제 선택을 먼저 해주고, 우리가 이곳에다가 이제 수식을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해서 는이라고 쓴 다음에 우리 sum이라는 그 함수를 써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sum이라고 이렇게 쓰고, 우리 이 첫 번째 사람의 중간이다, 기말이다, 출석이다, 과지다 해서 이만큼 이제 블록으로 설정해 주면 이 범위에서 우리 합계를 전부 다 이제 구해 줄 거예요. 그때 그 합계가 우리 100 이하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라 그랬죠. 해서 여기다가 뒤에다가 우리 작거나 갖다 100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D3번부터 시작해서 G3번까지 요만큼의 영역을 우리가 이제 지정을 했는데, 그때 얘네들은 중간이다, 기말이다, 출석이다, 과제다 이 점수들은 전부 다 이제 D열, E열, F열, G열 여기에만 딱 들어있죠. 해서 우리가 이 주소, 이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열 고정을 이제 시켜줘야 돼요. 해서 우리가 이제 F4번을 땅 이렇게 이제 눌러서 지금처럼 열을 전부 다 이제 고정을 시켜주고 행 번호는 계속해서 변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사용자 지정이다. 여기다 이제 수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쓰게 되면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싹 다 이제 전부 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C3에서 우리 G의 24번 그 영역에 셀을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그림 같은 설명 메시지가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하래요. 그때 우리 설명 메시지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설명 메시지를 우리가 설정할 때는 설명 메시지라는 그 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 메시지 이 탭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이 영역, 내가 범위로 지정한 이 영역에 셀을 이제 선택을 했을 때 설명 메시지를 표시해달라. 요건 이제 체크 표시가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때 우리 제목 써라, 설명 메시지 써라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우리 제목은 요 굵은 글씨가 이제 우리 제목이 되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요 메시지가 우리 설명 메시지가 되는 거죠. 해서 우리가 제목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점수 입력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고요. 그리고 설명 메시지에다가 전체 한 칸 띄고 합계가 한 칸 띄고 100 한 칸 띄고 이하가 한 칸 띄고 되도록 한 칸 띄고 입력하세요.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하세요 이렇게 써주고 맨 끝에 보니까 점이 찍혀 있어요.
그러면 이 점도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이제 찍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지금 여기까지 이제 다 끝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범위로 지정한 이 범위에서 만약에 유효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를 만약에 입력을 했을 때 그림과 같은 그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리고 이곳에 보니까 오류 메시지가 이렇게 이제 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오류 메시지란 그 탭이 따로 있죠. 해서 우리가 오류 메시지 이 탭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고 유효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를 입력을 했을 때 오류 메시지를 표시해달라. 이곳에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때 우리 제목은 오류요. 제목 오류라고 이곳에다가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 이제 오류하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 제목 이제 입력해 주고요. 그때 우리 그림이요. 그림이 지금 요 그림이 아니죠. 해서 우리가 중지 요거 이제 찍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경고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은 그 그림이 떴어요. 그리고 오류 메시지는 지금 요 내용을 우리가 입력해 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입력 한 칸 띄고 데이터가 한 칸 띄고 잘못되었습니다. 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점까지 그렇게 이제 똑같이 이제 찍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오류 메시지까지 싹 다 이제 설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문제 시킨 거는 싹 다 해줬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셀을 한번 찍었다가 우리가 아까 범위로 지정했던 이 영역 있죠? 이 영역 중에 아무 셀이나 한번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똑같이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이제 설명 메시지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류 메시지가 뜨는 것도 우리가 이제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죠? 해서 제가 여기서 첫 번째 칸에 지금 28 그게 이제 들어있는데 여기다 제가 100이라고 이렇게 쓰고 엔터를 한번 눌러볼게요.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오류 메시지가 짜잔하고 떴죠. 그때 우리 제목 똑같은지 확인하고요. 문제 그림이랑 똑같은지 요 아이콘도 이제 확인해주고 그리고 요 메시지도 우리가 전부 다 이제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나타난 요런 단추도 전부 다 이제 똑같이 떴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맞게 이제 했다는 그 얘기요. 그럼 여기서 X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누를게요. 그랬더니 원래 점수대로 다시 이제 되돌아왔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데이터 유효성 검사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우리 필터 도구를 이제 이용하래요. 필터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 표 1번에 총점 100%라는 요 필드가 있대요. 총점 100%라는 그 필드가 지금 우리 HR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필드 값들 중에서 80 이상 90 이하인 그 데이터만 필터링을 한 후에 총점 100%요 필드를 기준해서 내림차순 정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들 중에서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이제 선택을 해주고 우리 데이터에 보게 되면 우리 정렬별 필터라고 있고 지금 이곳에 필터라고 따로 있죠. 요거 이제 필터 요거 이제 한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모든 필드명 그 밑에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삼각형이 다 붙었어요. 그때 우리는 총점 100%요 필드 값이 우리 80 이상 90 이하인 그 데이터만 일단 필터링을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총점 필드 요 100% 필드 있죠? 요거 이제 여기서 삼각형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숫자 필터를 할 거니까 숫자 필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80점 이상 90점 이하인 그 데이터를 이제 표시할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크거나 같다 요걸 이제 찍어도 되고요. 아니면 작거나 같다 요런 걸 찍어도 되고 아니면 맨 밑에 있을 때 사용자 지정 필터 요런 걸 이제 찍어도 됩니다. 해서 사용자 지정 필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고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사용자 지정 자동 필터하고 이렇게 떠요. 뜨면 그때 우리 여기다가 이제 80이라고 써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90이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앞에 부등호를 크거나 같다로 이렇게 이제 바꿔서 80점 이상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90 이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90은 이미 써놨죠. 해서 여기서 작거나 같다 그 이제 부등호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총점 100%가 있을 때 그때 80 이상 우리 90 이하인 그 데이터만 보여달라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80 이상 90 이하인 그 데이터만 싹 다 이제 필터링이 다 됐죠. 해서 그 사이의 값만 이렇게 이제 나타났다고요.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우리 총점 100%요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또다시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숫자 내림차순 정렬 여기 있죠. 요거 이제 두 번째 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필터링된 그 값을 기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내림차순으로 싹 다 이제 정렬이 돼서 데이터가 다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분석 작업에 있는 이 두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도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꼭 다 맞출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해당 문제를 풀어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